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것, 이런 부작용을 막아내는 게 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주사 자체에 1인분의 약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두 번째로 넥스피 지속형 약물 방출 기술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짧은 방광기를 극복한 기술이에요. 체내 여러 단백질들은 당화의 정도에 따라서 방광기가 조절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넥스피에도 이와 같은 기전을 활용해서 A1AT 체내 단백질 폐기종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고, 생체 적합성도 우수한 이것을 고당화시켜서 체내 지속 늘렸어요. 약물이 신장에서 배출되거나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잔류할 수 있도록 단백질 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롱 액팅 캐리어를 의약품에 결합시킨 기술인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의약품의 방광기를 늘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ALT-P1 지속형 성장 호르몬의 넥스피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국내 임상 1B, 2A 완료했고 인도 임상 1B 완료 예정에 있고요. 브라질에서도 임상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사에서도 알테오젠은 지속형 인성장 호르몬 ALT-P1의 인도 안정성 시험을 통해서 유효성과 고용량에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2021년 6월 30일에 밝혔고요. 이러한 성장 호르몬에 대한 것이 인도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크리스탈리아에서도 알테오젠이 2019년 크리스탈리아와 글로벌 임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크리스탈리아가 남미에서 판매권을 확보하고 있어요. 임상 2상, 3상에 소요되는 약 500억 원의 비용을 크리스탈리아가 부담하고 진행해서 이것 또한 판매와 개발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넥스피의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ALT-Q2 지속형 혈우병 치료제, 그 다음에 ALT-BA 내시 치료제 등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술, 넥스맵 기술 플랫폼인데요. 넥스맵은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는 건데요. 이것의 개발을 위해서 알테오진이 명명한 기술 플랫폼이에요. 이것은 이미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많이 주목을 받은 기술인데요. ADC 기술은 기존 화학요법 항암제처럼 독성이 가장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 항체에 화학적 약물을 접합시켜서 선택적 약물 방출을 통해서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는 기술인데요. 혈중 내에서 이 링커가 끊어져서 세포 독성 약물이 방출되면 부작용, 독성, 골수 점막, 신경소수 등의 대부분 부작용이 발생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것, 이런 부작용을 막아내는 게 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ALT-P7의 임상 결과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융합 기술인 파이프라인 ALT-P7의 가능성은 ADC 약물이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별히 ALT-P7 넥스맵 기술 플랫폼이 캐사일라보다 우수한 결과를 입증했다고 해요. 이것은 알테오젠이 말기 혈투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ALT-P7의 국내 임상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로슈의 캐사일라보다 높은 영향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LT-P7은 기술 수출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ALT-P7은 2018년 미국 의약품으로부터 위암에 대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난수암 치료제에서도 이 ADC 플랫폼을 통해서 ALT-Q5가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알테오젠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팔로우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테오젠은 2021년 6월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공장 건설을 착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을 만들었던 SNC 라발린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아마 건설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금도 아마 확보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의 ALT-L9 일상에서 아일리아와 유사 개선 효과 또한 보였다고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확보했다고도 밝혔어요. 이러한 임상 일상에서 아일리아와 유사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사실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시네오스 헬스라는 곳과 계약을 맺고 글로벌 임상 3상을 아마 수행할 것 같고요. 아마 이 의미는 알테오젠 관계자가 말하기로 오리지널 아일리아와
다른 독특한 제형으로 개발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의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실 요즘에 바이오 시밀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알테오젠의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는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로 글로벌 특권을 확보하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형에 있어서 또 다른 차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바이오 시밀러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잘 될까 하는 의문을 사실 저도 가졌는데 이곳은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로 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특이한 형태로 차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 규모가 8에서 9조 원 정도에 달하는 항반변성 치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프리필드 시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리 용기, 바이알, 병 같은 경우 매뉴얼대로 나눠서 접종한 데에도 의료진이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여 과정에서도 오염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그 프리필드 시린지는 주사 자체에 1인분의 약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테오젠은 히알루로니다제 완제품 테르가제의 임상 IND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2021년 9월 16일에 밝혔는데 아마 2022년 연내 출시 목표를 하고 있어요. 히알루로니다제 완제의약품은 통증 완화, 부종 완화의 효과가 있어서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 현재는 동물에서 유래된 히알루로니다제의 동결 건조 주사제 및 액상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물 조직에서 유래된 불순물에 의해서 부작용의 우려가 많이 있던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알테오젠 측의 이 신규 제조합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해서 잘 된다면 동물 유래 이종 단백질의 부작용도 피할 수 있고 순도가 높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안전한 테르가제 제품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대요. 이러한 히알루로니다제 완제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은 약 500억,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로는 약 8천억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대요. 알테오젠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조합 히알루로니다젠의 제조 원가가 엄청 높아서 동물 유래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테르가제는 높은 생산성과 활성으로 동물 히알루로니다제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대요.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은 올해 AAT B4를 병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테르가제 단독 완제품으로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어요. 바로 품목 허가가 가능한 피보탈 임상 투약을 시작해서 연내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SCC 제형 기술, 그리고 방광기를 늘리는 기술,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회 기술,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SCC 제형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확장성이 굉장히 높고 다른 기술 또한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다른 바이오 회사들과 다르게 이러한 기술 수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가져 나가고 좀 더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성공적인 기술 수출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매출, 성장, 기술력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